파란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오늘은 77번째 우리 아이 왜 무개념일까? 우리 아이 왜 생각이 없을까? 이런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것은요,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대한 반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미디어의 역습에 의한 것이다. 사실 미디어에 의해서 아이들은 요즘 생각이 없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왜 무개념일까요? 어릴 때부터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이죠. 다 큰 자녀 때문에, 심지어 성인 자녀, 대학생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나이 값을 못해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 불가해요. 자, 이런 어떤 부모들의 볼멘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리터러시 결핍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리터러시 결핍, 이게 선진국이고 복지국이 된 나라일수록, 어떤 교육 환경이나 경제 수준이나 부모의 어떤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리터러시 결핍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것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제도가 잘 돼 있고 제도화된 교육, 의무교육, 또 국가가 주도하고 보장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잘 된 나라일수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의 홍수 속에 빠져 살면서도 정작 리터러시가 결핍된 이 현상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뭘까? 한국말로는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읽고 쓸 줄 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왜 리터러시 문제냐라고 반문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게다가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쓸 줄 안다는 이 부분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리터러시 문제가 될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터러시에 대한 해석, 바로 세 번째 해석에서 걸리는 건데요. 세 번째 리터러시는 교양이 있음, 교양이 있다는 내용을 리터러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양이 없다는 거, 교양이 바닥 상태라면 비록 한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교양이 없다면 이 사람도 역시 리터러시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이 부족하다, 소양이 부족하다, 성품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이에 못 미치는 언행을 한다거나 나이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은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서 또 혹은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중고생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하는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여전히 아주 철딱선이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은 교양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되겠죠. 원래 대학이 만들어지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한국에서 대학 수준을 측정할 때, 대학이 좋다 나쁘다를 측정을 할 때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의 좋고 나쁨을 측정한다? 글쎄요, 이거는 좀 물음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률을 가지고 수준을 측정한다는 개념은 이것은 무슨 직업학교나 전문학교 이야기지 대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학이니까, 큰 학문이니까 플랫폼을 넓히는 것, 즉 교양의 폭을 넓히는 것, 사람이 크기가 한 요만했는데 대학을 통해서 이런 큰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 기간 동안에는 교양을 넓히는 것, 그 사람을 키우는 것, 그렇게 가야 맞고, 결과적으로 교양이 풍성한, 교양이 넓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은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물, 자연스러운 부산물에 해당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양이 부족할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데 왜 교양이 부족할까? 앞에서 누누이 지금 미디어의 역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중심의, 현대 가족은 아파트 중심의 핵가족, 부모와 자녀 세대로만 구성된 핵가족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은 부모 외에 접촉할 어떤 어른들이 없다는 거죠. 되게 이 어른들이 하는 역할들이 교정하고 바로잡아주고 훈계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주변에 부모 외에는 역할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아이 중심 심리학에서는 부모는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또 아이들 오히려 이렇게 상전처럼 모시라는 이런 개념을 얘기했지 부모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수평이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삶에서 어른에 해당되는 수직 체계 위에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대상도 없거니와 또 일명 무서운 대상이 없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없다. 세상을 살면서 학교 가도 교사가 무섭지 않고 부모도 무섭지 않고 뭐 어디에도 무서운 대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만방자한 그런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제목인데 잔가지만 무성해서 제목감이 못 되고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대상이 없고 어른이 없으면 의무는 제로, 권리만 100%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 인간으로 혹은 왕이나 상전으로 등극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대박이다. 여우도 없다면 토끼가 대장 노릇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요즘에 왕이 된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왕이 된 거는 좋은데 왕이라면 왕이 가지는 어떤 왕도를 가지는 즉 교양이 풍성한 모든 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권리만 가진 왕. 그러면서 능력은 없는 왕. 그거라는 게 문제겠죠. 아이들 스스로도 교양을 쌓지 않습니다. 사실 교양을 쌓는 부분은 독서와 사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환경에서 독서도 전무하고 사색도 전무하죠. 그나마 예전의 학교는 부모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사실은 이 독서와 글쓰기를 시켰습니다. 독서가 입력이라면 글쓰기는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어쨌든 글쓰기를 통해서 자꾸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자꾸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독서와 글쓰기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면 하게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게 한다는 이 패러다임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아이들은 정작 배워야 될 교양을 배우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1인 가구 뭐 혹은 이게 이 핵가족 가족에서 교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은 이기적 상황이고 교류할 줄 모르고 관계할 줄 모르고 협상할 줄 모르고 조율할 줄 모르니 다른 사람과 교류의 양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으니 교양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봉사나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교양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말 그대로 여행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거고 익숙지 않은 곳으로 가서 뭔가 듣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양을 넓히는 과정인데 요즘 아이들의 여행은 엔조이 차원의 여행이지 정말 진정한 여행, 뭔가를 배운다는 개념에서 여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이들은 스스로 교양을 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즉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가졌지만 교양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무개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되겠죠. 교양교육은 학교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죠. 교양교육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시키는 것이지 학교에서 교사가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무개념이라면 바닥 상태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성인 자녀가 되었고 대학생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럴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피드백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지면 부모가 직접 가르쳐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저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쓰는 억지에는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교양의 부분은 가정의 몫이지 학교의 몫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교양을 쌓는 교사는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 왜 개념이 없을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없을까? 왜 생각이라는 게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